안녕하세요. 나녹스 주주, 녹스지킴이입니다. 채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켄투어 피츠제럴드는 나녹스의 최근 FDA 510K 승인 이후의 위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버추얼 콜콜을 주최하였습니다. 시스템 발표자는 데이비드 윌슨 박사, FRCP 주최는 로스 오즈번, 분석가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윌슨 박사는 근골격계 전문가입니다. 오랫동안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임상의로도 일했습니다. 로스 오즈번은 나녹스의 근골격계에 대한 첫 번째 FDA 승인 얘기로 전환해서 나녹스 아크가 이 영역에서 다른 영상 촬영 시스템에 비해 얼마나 유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저희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윌슨 박사는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유방 관련 스캔 시 방사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결절형 유방, 뭉툭한 유방을 가진 여성에게 암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는 과잉 진단하기가 쉽고 반대로 암을 과소 진단하거나 놓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문제가 됩니다. 그들로부터 방대한 과학적 자료를 받거나 검토하지는 못해서 증명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인상은 나녹스 시스템이 이러한 결절형 또는 섬유낭성 유방 형성을 가진 사람들의 암을 더 잘 감지할 수 있고 따라서 개선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CT 스캐너로 보내서 단층을 찍고 덩어리를 찾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엑스레이는 중요한 초기 질병을 놓칠 것이기 때문에 단순 엑스레이는 선별 검사로 적합하지 않으며 현재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는 CT가 최고입니다. 나녹스의 터모신테시스 기법은 잠재력이 있고 이 기술은 이 용도에서 CT를 대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법은 더 낮은 방사선량, 더 낮은 전체 장비 비용을 가질 것이고 같은 수준의 해상도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합니다. 저의 말단 CT 경험은 그것이 실제로 CT를 대체할 수 있고 실제로 더 낫다는 것입니다. 원뿔빔에 대한 많은 작은 장점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는 누군가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촬영해서 그들이 서 있을 때 뼈의 위치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녹스에서 이런 기계를 만들지 못할 이론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계는 많은 환자들이 자기가 일어서 있을 때만 아프다고 말하기 때문에 일어선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다는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CT 스캐너를 세우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CT 스캐너를 구성하는 수 톤의 장비를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나녹스 것과 같은 X선 소스와 가벼운 장치는 실제로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에 완벽하고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계가 옆으로 세워진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발목과 무릎, 그리고 관절들입니다. 특히 척추를 살펴보는 것은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는 젊은이들, 특히 이전에 골절을 겪은 사람들과 압박 골절을 겪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기술은 이런 사례에 도움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들을 전통적인 CT로는 달성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들이라고 봅니다. 이에 로스 오즈번은 그들이 미래에 추가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의 기본 기술이 더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MSK만 승인을 받았고 다른 이미징 방식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윌슨 박사는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는 아니고 단지 어떤 일들을 더 잘할 뿐이고 잠재적으로 더 적은 방사선으로 제가 잠재적으로 더 다양한 진단을 예컨대 서 있는 자세에서의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방 조영술과 흉부 촬영에 대한 승인까지 나면 이 기계는 갑자기 보편화되고 누구나 원하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승인들까지 받으면 이 기계로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존 유닛의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조금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유방 조영술이 승인되고 흉부가 승인되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많은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배치할 인력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로스 오즈번은 그래서 그것은 현재 미국에서 MSK와 보완적인 승인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 장치는 의료 영상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상업적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나녹스 아크가 그곳에서는 널리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윌슨 박사는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제 CT 스캐너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나녹스 아크와 같은 아이디어를 사용하는데 문외한한테도 그것의 사용법을 약 20분 안에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 누구라도 오늘 오후가 다 가기 전에 환자를 스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CT 스캐너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F1 경주차 한 대와 자전거의 차이와 같습니다. 즉, 나녹스 시스템은 사용자 측면에서 자전거와 같은 반면 CT와 같이 F1 경주차를 운전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부족한 사람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서 더욱더 축복이 될 것입니다. X선 소스가 솔리드 스테이트라는 것은 고온 양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지 보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전압 케이블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일반적인 전기 소켓에 꽂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배터리로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한 것입니다. 저는 약 3개월 후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가르칠 예정인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로스 오즈번은 MSK의 현재 승인을 고려할 때 어떤 이미징 센터가 이것을 유용하다고 생각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으며 데이비드 윌슨 박사는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허리 질환과 허리 문제를 다루는 의사의 진료실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종양, 암, 그리고 일반적인 방사선 영상으로는 볼 수 없는 감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민감하고 더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육안이 아닌 쌍안경을 통해 보는 것과 같아서 큰 장점입니다. 그것은 크기가 작을 것이고 방사선 차폐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방사선은 아주 작게 집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는데 작은 의원에서는 방사선 차폐를 하는 데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차폐를 위해서는 벽을 허물고 벽에 납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기계를 설치할 때 기계의 가격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엑스레이가 벽을 통과하여 옆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비용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제2원에 원뿔 빔 CT 시스템을 설치할 때 방사선 전문가를 거의 일주일간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측정하든 간에 평범한 벽돌 벽을 통과하는 방사선을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못해 네, 괜찮아요. 그냥 벽 소켓에 꽂고 거기서 운용하면 돼요. 벽에 비싼 납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초점을 맞춘 X선 선원들이 있고 낮은 X선 선량을 사용할 것이고 확산되거나 산란되는 방사선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존 X선 튜브에 대해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런 튜브에서는 진공 내부에서 회전하는 양극이 있습니다. 그 양극은 전자빔을 맞을 때 많은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제 생각엔 그것이 회전하면서 다시 전자빔을 맞을 때까지 온갖 방향으로 방사선을 내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주변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리콘 칩 타입의 방사선호는 당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방사선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화염 방사기가 아닌 섬세한 토치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방사선을 훨씬 더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쇼핑몰이나 그런 곳에 있는 작은 사무실들에서도 이런 건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의 엑스레이나 CT 스캐너와 같은 큰 기계들은 훨씬 더 제한된 환경에 놓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진료소가 이것이 우리가 매우 하이테크 이미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매우 낮은 위험과 방사선 차폐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죠. 저는 그것이 이런 맥락에서 인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로스 오즈번은 우리가 본 이미지로 화제를 전환하자면 제가 아는 한 유일하게 공개된 이미지는 지난 가을 샤미르 병원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추가적인 이미지를 보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윌슨 박사는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직 제대로 된 이미지를 보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필요한 이미지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제 기계로 찍은 좋은 이미지들을 JPG 형식으로 변환하면 나녹스 측에서 준 이미지들과 매우 비슷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제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원본을 보지 않고서는 제 가슴에 손을 얹고 훌륭한 이미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방사선과 의사들은
사실 평판이 좋은 방사선 전문의들이고 그들은 나녹스의 이미지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부터 시작하자면 회사가 이미지를 촬영하고 가져가는 돈은 약 14달러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기계를 작동시킬 기술자가 필요하고 환자를 기계 위에 올릴 접수 담당자나 사무 직원도 필요합니다. BAC, S 시스템도 필요한데 이는 영상을 저장하고 보고서를 생성하는 환자 정보 보관 통신 시스템입니다. 저는 제 작은 진료소에서 팩스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매달 6,000달러를 씁니다. 그것은 영상 장비 자체보다 훨씬 더 비싸지만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14달러는 비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스캔하는 데는 14달러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이미지의 해석 단계 비용까지 더하면 전 영국과 미국 두 곳 모두에서 일해본 경험으로 영국이 훨씬 싸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미지 해석을 위해 300 영국 파운드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이미지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비용을 그렇게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의 대부분은 직원을 배치하고 BAC, S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캔당 14달러라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잔돈이라고 나도 저런 걸로 한번 찍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실제로는 수백 달러가 될 것이고 더 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건당 또는 단층 촬영당 지불하는 개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계가 필요할 수도 있는 병원들이 아마도 환자 수가 적은 병원들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0명 정도의 환자들만 보고 있고 보통 그중 절반이 사진을 찍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한 주에 10명, 하루에 2명씩 환자들을 영상으로 촬영하게 될 것입니다. 별로 많지 않죠. 그래서 스캔당 14달러는 여러분의 회사가 아무리 이타적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매출 28달러만 가져오는 기계를 당신에게 주기는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통제권을 두고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당신은 일정 수준 이상의 환자 수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최소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고 임대하는 장비들 중 일부는 바로 그렇게 운용됩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PAC, S 시스템에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지만 계약상의 기본 최소치를 초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불로 매달 6,0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매달 우리가 10배의 일을 한다면 돈을 더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당 돈을 받는 사업 모델은 어렵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 모델은 바쁜 환경에 진입하기에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주요한 장소에 가서 이걸 여기 두시면 스캔당 이만큼만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말하면 그곳의 관리자는 들어오는 환자의 수에 따라 해당 요소의 비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환자, 더 많은 돈, 더 많은 비용,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이에 로스 오즈번은 마지막으로 영상 촬영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업화된 다른 것과 비교하여 나녹스의 현재 AI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윌슨 박사는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AI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회사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이미지 해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컴퓨터는 실제로 과다하게 진단하고 이것은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 의도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0개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기계가 900건은 잊어버리고 이 100개만 보라고 하면 당신이 그 중에서 실제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6개 정도가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작업량은 90% 줄어든 셈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출시되고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도 현재 가지지 못한 것은 X선을 보고 희귀질환 진단을 포함해 방사선 전문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환자가 부상을 입어서 입원했더니 그들이 골육종을 앓고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모든 질병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 그 모든 것을 하는 AI 시스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AI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훌륭한 스크리닝 도구이지만 만약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만약이지만 만약 당신이 여러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 데이터들을 중앙에서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당신은 바로 빅데이터의 원천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고 이것은 기계 학습 데이터 분석입니다. 강한 억제 성향의 사람들은 주사를 맞으면
10배나 더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택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사 치료를 받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통제와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환자들에게서 더 나은 결과를 얻습니다. 현재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회사의 잠재적인 이점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망을 통해 직접 보고하고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 이 집단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 기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꽤 고무적이고 저는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련 인터뷰를 읽어봤는데요.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시간에 투자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좋은 자료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에 도움 주신 나비님 감사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구독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